안녕하세요. 계명문화대학교 민재철 견인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2학기, 2020년도 2학기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유아체육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학기 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말 대학교의 낭만, 대학교의 수업, 이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요. 2학기에 들어가면서 또 그 추억들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불과 하루 이틀 상간에 비대면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당분간 2주 정도라고 비대면이 확정이 났는데요. 그걸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실기 과목 교수다 보니, 실기 과목을 담당하다 보니 이렇게 비대면 수업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유아체육 수업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 유아체육이라 하면 잘 모르는 이렇게 학생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말 그대로 우리 유아들에게, 영유아들에게 체육 수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체육 수업과 유아들에게 전해지는 체육 수업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유아교육기관에서 이제 체육 수업을 하는 거랑 그다음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체육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손도 많이 가고요, 또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준비해왔던 거를 많은 것들을 선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기를 통해,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유아체육 수업입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인 만큼 또 저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목은 일주일에 한 반당 2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시스템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25분 이상씩 2시간 수업이니까 2번 정도 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간은 제가 한 2주 정도로 둘 겁니다. 그래서 꼭 제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2주 안에서 이 수업을 꼭 듣고 이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이 끝나면 동영상 강의는 간단한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과제는 우리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그냥 이 영상만 들으면은, 동영상만 보면은 알 수 있는 걸로, 쉬운 걸로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부터 우리 계명문화대학교에 견인교수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견인교수입니다. 견인교수는 이제 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개인적인 이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보통 견인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회사 뛰는 아이들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주식회사 뛰는 아이들은 현재 이제 대구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에 유아체육 강사를 파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아마 저와 가장 잘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 나가면 유아체육 강사뿐만 아니라 유아 태권도, 유아 축구, 유아 수영, 유아 발레, 유아 방송 댄스, 유아 요가, 유아 줄넘기,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 예체능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체육 파견 사업 말고요, 우리 유아교육기관에 해당되는 운동회, 그리고 등반대, 소풍, 이런 것들, 재롱발표회, 이런 것들을 또 기획하고 하는 행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회사가 주식회사 뛰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학교 강의도 하고 개인적인 제 회사의 수업에 관한, 특강에 관한, 이벤트에 관한 일들을 주중 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함께 이번 학기에는 유아체육 수업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유아체육에 있어서는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나서 이렇게 서로 풀어나가고 웃고 즐기면서 재밌는 수업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지금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교수님 보다시피 저도 제 앞에 휴대폰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과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을 한번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시간 수업을 하기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고 또 의외로 실기다 보니까 소통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 학생들이 쭉 앉아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말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유아체육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10개, 100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원에 가면 우리나라 나이가 7세, 5세, 6세, 5세, 그 어린이집 가면 4세, 3세는 조금 힘든 게 있고요. 이 친구들이 몇 개를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태권도 4단이에요. 근데 제가 태권도 4단의 자격을 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치러 유아 태권도를 가르치러 유치원에 갔어요. 그러면 태권도는 태극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하고 나면은 1단을 딸 수 있고 또 뭐 고려부터 해서 4단까지 다 따요. 근데 막상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는 태극 1장도 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아체육 교사가 되려면 자격은 충분히 갖추어 놓되 현장에 나가서는 내가 가르치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100을 준비해 가서 나가면 현장에 쓸 수 있는 거는 많이 쓰면 10, 보통 5밖에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5나 10만 자격이 있으면 유아체육 교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100의 자격을 갖추시고 5나 10만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과 95는 무슨 실력, 무슨 능력이어야 되면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유아체육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으로 아이 앞에 다가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유니바를 가르쳐 주려고 이제 앞구리를 가르쳐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20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앉아있고 5명은 돌아다니고 있고 3명은 놀고 있고 2명은 문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 보통 유아체육 수업은 30분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30분 안에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왔는데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주의 집중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쌤한테는 오늘 어떤 재밌는 일, 어떤 신나는 일, 체육쌤이 여기 왔는데 오늘 얼마나 즐겁게 해줄까? 이런 기대심리와 동기 유발이 되는 교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은 100을 갖추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은 5하고 10입니다. 그럼 나머지 90과 95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럼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대한 눈높이, 7세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5세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하는 행동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울 때는 어떻게 하고 너무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하고 체육 수업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아이랑 구석에 앉아서 소외된 아이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90에서 95가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해도 유아체육교사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권도를 전공을 했고요. 체육을 전공해서 유아체육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 과처럼 저는 체육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학과도 3년제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학교를 14년 정도를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는 티칭 능력과 그 다음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서 아마 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과 더 친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아체육 선생님은 내가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에는 내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든 뭐 집안에 우환이 있든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다가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하는 방법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 늘 그렇듯이 제가 가르치는, 제가 학생들과 함께 하는 방법은 수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스킬, 방법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좋은 유아체육교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게 돼서 혹시나 유아체육교사를 하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유아체육교사는 보통 유아교육기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업이 보통 없어요. 한 번 정도 수업 가면 한 반에 체육 수업 시간이 30분 정도 이루어집니다. 1년에 맞죠? 52주잖아요. 뭐 방학 빼고 못 빼고 1년에 40번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체육 수업을 하고 끝나고 돌아서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줬던 방법들을 유치원의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이걸 보고 따라합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체육 선생님이 가서 재밌게 인기만 있고 신나게만 놀고 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 유치원의 유아교육기관의 담임 선생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체육 선생님이 없을 때 나머지 시간에 아이들과 항상 그렇게 놉니다. 결론은 잘못되게 아이들에게 유아체육을 지도했을 때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구르기 할 때 나의 손이 뒤통수를 잡아야 될지 목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대충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잘못된 운동 방법을 가르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할 때는 무엇보다 정확한 운동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잘 배워서 현장에 나가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뭐 진로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아체육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요것 좀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내 자녀 조카들에게 써먹어도 안전한 유아체육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아체육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 보통 제일 많이 진행이 됩니다. 친구들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수선하고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준비 운동을 합니다. 이걸 딱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딱 기선제압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우리 친구들을 즐겁고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야,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끔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유아체육교사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가장 아이들에게 시선을 뺏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는 목소리의 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유아체육을 담당하게 되는 누구누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게 체육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지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상자는 유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어이? 누가 더 들지? 앉아. 오, 좋아. 자, 지금부터 멋지게 하는 친구가 누구일까? 손, 무릎! 제가 지금 금방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에 따라
아이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의 유아체육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의 목소리 크기와 나의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아이들이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유아체육 수업을 맡은 민지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하고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 비대면이네요.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약간 차이 난다는 거 느끼시지요? 아이들한테는 여기에 10배를 하셔야 돼요. 최소.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앉아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제가 어깨를 이렇게 돌리기를 합니다. 어깨 돌리기를. 제가 요래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요래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서야 이렇게 합니다. 액션도 아이들에게 그냥 뭐 대충 설정을 해서 10의 크기가 맞다고 하면 아이들 앞에서 10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0의 크기로 액션을 보여줘야지 애들이 10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유아체육 직원들은 물론 좀 잘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원에 들어가면 인사 잘해야 되고요. 체육 수업 한 반 한 반 끝날 때마다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친구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인사하고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수업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기구 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체조나 정리율동을 하고 마치거나 아니면 그 앞에 게임을 한 번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전체 큰 틀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전체 큰 틀에서 목소리의 높낮이, 그죠? 높낮이,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제가 금방 보여줬던 동작의 크기, 손목 돌리기도 이렇게 크게, 꼭 이렇게 크게 돌릴 때 손목만 이게 아니라 내 몸까지, 표정까지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목 돌리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이가 나요? 하나, 둘 했을 땐 제가 오른쪽으로 돌렸고 둘 했을 땐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거 말고 또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바로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바로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두 번째.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도 한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일단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어느 게 맞냐면 셋 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아체육은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에 나갈 만큼 몸을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 7세, 6세, 5세, 4세 아이들이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그냥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 준비운동이 됐다는 겁니다. 혈액순환도 되고. 근데 여기서 아이들에게 하나 둘 할 때 오른쪽으로 8번, 둘 할 때 왼쪽으로 8번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렇게까지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냥 아이들은 이렇게 돌리나 저렇게 돌리나 돌리기만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유아체육을 한 달 동안 4번 체육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는 것보다 집에서 아빠랑 1시간, 2시간 노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아체육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유아체육 교사가 가르쳐주는 수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아체육은 놀이입니다. 놀이. 체육에는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말 그대로 국가대표가 되어 금메달을 따는 종목입니다. 생활체육은 그냥 동네에서 축구하고 뭐 수영하고 족구하고 배드민턴 치고 승부에 메달에 먹고 사는 거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내전입니다. 그 생활체육 안에 유아체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체육이라는 이 과목에서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의 연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기억해야 될 게 유아체육을 하면서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아이들이 뛰고 움직이고 땀이 나고 혈액순환이 되면은 이거는 성공한 겁니다. 단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막 잡기놀이를 합니다. 뭐 그냥 잡기놀이가 아니라 허리에 뭐 태권도 띠라든지 조끼라든지 꽂아놓고 서로 막 뽑기 빼기 게임을 막 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럼 애들은 이렇게 막 뛰어다닐 때 뭘 생각하냐면요, 어쨌든 저 허리에 있는 상대편 거 태권도 띠나 벨트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대 10 이렇게 게임을 하고 누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어떤 팀이 이기고 졌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와 잘했어요, 오늘 호랑이 팀이 승리했습니다 하고 수업을 마쳤어요. 그러면 애들은 체육 선생님과 함께 놀다 간 겁니다. 애들은 놀다 갔어요. 근데 체육교사는 수업을 마치고 와서 정리를 하면 오늘은 꼬리잡기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체력적인 요인에서 근지구력 운동이 되었습니다. 근지구력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꼬리잡기를 하기 위해서 상대편 애가 한쪽 방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뛰고 저쪽으로 뛰다 보니까 민첩성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꼬리잡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근지구력 운동과 민첩성 운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일지가 적혀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이들 앞에 가서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아이들 앉혀놓고 근지구력을 위해서는 너 잘 뛰어야 돼, 민첩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도 몸을 틀어서 뛸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유아체육의 가장 큰 정의는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땀 흘리고 애들은 가고 그 다음 시간 기다리고 또 놀고 이렇게 가는 게 유아체육의 정의고요. 유아체육의 교사는 그냥 막무가내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고 났을 때 기초운동 능력이 들어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체육 선생님이 4주 동안 했는 것보다 아빠랑 2시간 노는 게 좋다 그랬죠. 아빠랑 아이랑 놀 때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아빠가 아이랑 달리기를 하겠죠, 공원에서. 그죠? 그럼 애들이 당연히 지구력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한테 매달려서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벌려서 아빠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애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근육 운동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아빠랑 애랑 놀 때는 그걸 모르고 노는 거죠. 아빠는 어떻게만 놀아요? 안전하게만 노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빠랑 아이랑 놀 때는 교사로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랑 아이랑 노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아빠랑 아이랑 놀 때에 안전하게만 놀면 아이들은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유치원, 어린이집 조카들, 뭐 심지어 결혼했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 딸들 장난 많이 치고 많이 떠드는 친구들이 뭐가 좋아요? 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체육의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결코 아이들 앞에 학문적으로 다가서서는 안 되고요. 교사는 충분히 학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아체육 교사의 1등은요, 아이들에게 인기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교사, 그리고 함께 유아교육기관에 따라 들어오시는 담임 선생님에게는 존경받는 교사, 인정과 존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아체육교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유아교사가 될 겁니다. 솔직히 유아체육이라는 이 분야가 선생님이 좀 웃기기만 웃기면 막 좀 다 이렇게 통용이 되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재밌게 하고 신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들 앞에 서서 수업을 한다, 그냥 재미로만 한다, 그러면 유아체육이 아니라 유아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유아체육을 할 수 있으면서 유아 레크레이션까지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강사죠. 그래서 보통 보면 유아체육 강사들이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합니다. 오늘 비대면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이 출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5분 이상 다 들을 줄 압니다. 근데 저도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작게나마 한번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했던 말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아체육교사가 된다면 꼭 되지 않더라도 아들, 딸, 조카들한테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가장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한다면 25분이 지났는데요. 나누어서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쉬고 또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면 안 돼요.